구름. 자, 구름은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하얀색 구름은요, 이건 물이에요. 즉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또는 얼음알갱이를 뭐라고 하냐면 빙정이라고 해요. 빙정. 얼음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거를 바로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떠 있냐? 물방울이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름 안에서는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뭐가 존재하냐면 상승기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상승기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건 항상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공기 덩어리가 뭘 해야 돼요?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단열 팽창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에서 단열 변화가 있는데,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열이 차단된 거예요. 열이 차단되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열 출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서 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열을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부피가 늘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려고 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샤를의 법칙 배웠잖아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팽팽하게 펴지잖아요. 즉 원래는 공기는 부피가 늘어나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열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기 부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 공기 부피를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도가 들어와서 뜨거워져서 늘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그러면 거꾸로 외부에서 압축을 빡 시켜가지고 공기 부피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단열 팽창은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열이 차단된 상태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이 일어나면은 기온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올라가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공기 부피가 늘어나니까 자기가 갖고 열은 차단이 되어 있고 공기 부피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리는 거고, 거꾸로 단열 압축은 공기 덩어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 부피가 줄어들고, 따라서 압축됐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바로 무슨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요 단열 팽창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공기가 생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 팽창하는 공기가 바로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해서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러면서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해서 기온이 낮아져 버리면, 여기까지 뭐는 절대 변함이 없냐면 이 공기 안에 포함된 공기 덩어리 안에 실제 수증기량은 불변이에요. 불변.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실제 수증기 양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어디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을 해요. 자, 이슬점에 도달하면은 바로 무슨 상태가 된 겁니까?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된 거고,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응결되기 시작해요?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을 하면 응결되면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또는 온도가 위에가 더 많이 낮으니까 0도보다 더 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외부 기온이 막 영하 20, 30도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쵸? 외부 창 보면은 거기 안내
그죠? 내비게이터 보면 온도, 고도 뭐 이렇게 속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얼음 알갱이하고 물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구름 안에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뭐가 있어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요. 이 상승 기류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총 지금 보면은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왔어요. 4가지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예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요새 그래요. 요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지표면이 갑자기 뜨겁게 가열되면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확 상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기구 안에 보면은 버너로 공기 데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진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그 다음에는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서 산사면을 따라서 상승할 때, 자, 그 다음에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2가지 경우가 생겨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 2번째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을 하는 2가지 경우가 생겨요. 이게 뒤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 경우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씨에서. 예, 그래서 이 전선이 만들어질 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선이 만들어질 때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에서는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은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가 바로 뭐가 생성되는 경우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름은 크게 위로 높이 솟은 저군형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넓게 퍼진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저군형 구름은 아주 상승 기류가 강한 거예요. 위로 상승하려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고, 층운형은 옆으로 많이 퍼진 걸로서 약할 때 만들어져요. 상승 기류가. 예. 둘 다 비를 내릴 수 있는데, 저군형 구름은 빗방울이 굵은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게 되고,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오래도록 지속적인 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새 같이 소나기 구름 같은 거 보면 먹구름이 갑자기 확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서. 그럴 때는 소나기가 내리게 되고, 옆으로 넓게 펴진 구름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에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수, 이제 비나 또는 눈이 내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다 합쳐서 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강우라고 하고, 눈이 내리면 강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릴 강자예요. 자, 이게 열대지방이나 저희도처럼 기온이 높은 지역과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방처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병합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 빙정설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저희도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요 구름 안에 뭐가 없어요? 빙정이 없어요. 얼음이 없어요. 얼음이 없어서 구름을 크게 하층부, 상층부, 중층부, 상층부 3개로 나눴을 때 그 어디에도 빙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에 있는 크기가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이렇게 충돌하면서 물방울끼리 서로 합쳐져요.
합쳐져서 물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합쳐진 요 과정을 병합이라고 해요. 커지고 얘네들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표면으로 떨어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무거워지면은 상승 기류를 이겨내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구름이 하층부, 중층부, 상층부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은 데는 추우니까 주로 빙정만 있고, 아래 부분에는 물방울만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뭐하고 빙정하고 물방울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섞여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하 40도에서 0도 사이의 구간에서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요.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 증발한 게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빙정이 점점 커져요. 얼음 알갱이가. 그래서 얘네들이 무거워져서 그냥 그대로 내리면, 추울 때 내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눈. 더울 때 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녹아버려서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물방울하고 얼음 알갱이가 같이 들어있는 요 중층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이 얼음 알갱이 빙정이 점점 성장해서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고요? 눈이 되는 거고, 떨어지다 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준다? 빙정설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자,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자, 이건 뭐예요? 공기 부피가 늘어나서 일어나는 변화. 뭐예요? 팽창이죠. 그 다음에 얘도 팽창.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건 뭐예요? 아, 공기 기온이 상승하는 거는 압축이구나. 네. 요거는 압축, 요거는 팽창.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7번은 구름의 생성 과정. 맨 처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공기의 상승. 그 다음에는 단열, 팽창. 그 다음에는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아니, 단열, 팽창.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네, 구름의 생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구름이 상승하는 경우, 구름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라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맞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지표의 일부분이 강하게 냉각이 아니라 가열이죠. 그 다음에 니은 맞고요. 디귿도 맞죠. 저기압 중심에서 맞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강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 뭐예요? 기억은 참비 이론이죠. 빙정설이니까 나. 그 다음에 니은은 가. 디귿은 병합설이니까 가. 그 다음에 리을은 빙정설이니까 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탐구 체크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죠. 구름 생성 실험 과정. 자, 그러면은 A-1 간이 펌프를 누르면 페트병 내부의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까? 상승하죠. 단열, 압축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2번. 간이 펌프를 열면 단열 팽창이니까 하강한다. 다음에 3번.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2. 위 실험에서 페트병 뚜껑을 열었을 때 페트병 내부의 공기의 상대 습도의 변화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그랬지만 공기가 구름이 생성될 때요. 공기가 상승하여도 공기가 포함한 실제 수증기량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공기가 여기서 단열 팽창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죠.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포와 수증기, 포와 수증기량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습도,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습도가 상대 뭐분의 현재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A-3은 3번, 그 다음에 A-4 이 실험에서 페트병 안에 향연기를 넣었을 때의 변화와 향연기의 역할은 향연기를 넣게 되면은 더 어떻게 됩니까? 더욱 뿌옇게 흐려지죠. 그러니까 더욱 뿌옇게 흐려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응결된 물방울의 양이 어떻다? 더 많아진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향연기는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습니까? 무슨 역할? 응결 핵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했죠.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응결 핵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내신 코코 실력 체크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은 5,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4, 6번에 2, 7번에 5,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2, 그 다음에 11에 4, 12에 2, 13에 5, 그 다음에 서술형 14번 봅시다. 공기 그래프와 표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 A부터 D 중에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의 기호 어디 있어요? A죠. 그렇죠? 곡선이 지나는 점은 무슨 상태고? 포화 상태가 되고, 포화 상태에서의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다? 100%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은 현재 2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4.7분의 얘가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얼마가 됩니까? 14.7 곱하기 100 해주니까 100%죠. 그죠? 그 포화 곡선이 지나는 점 무조건 상대 습도가 얼마다?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kg의 공기 비를, 자, 근데 이거 질량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2kg이면 구해준 다음에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1kg의 공기 비를 5도씨까지 냉각시키면 현재 비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4.7g인데 얘를 5도씨까지 냉각을 해주면 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6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 14.7에서 5도씨에서는 6g까지밖에 못 갖고 있으니까 둘의 차이인 8.7g이 바로 응결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이거 네 가지 나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저기압 중심에 공기가 모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기가 산을 타고 상승할 때.
네 번째로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그죠? 이 네 가지 경우가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대요. 플라스틱 병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선생님이 이 따뜻한 물을 조금 넣어주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수증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펌프가 달린 뚜껑으로 닫고요. 펌프를 이용해서 병 안에 공기를 넣는다.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압축 과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플라스틱 뚜껑을 여는 거는 단열, 팽창 과정이에요.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죠? 단열, 팽창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흐려지죠. 물방울이 연결해서. 네,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은 1, 그 다음에 2번에 3, 그 다음에 3번에 1, 4번에 4번입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네.